김민환 변리사라고 하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선행기술 조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행기술이란 거는 저번 PPT에서 보셨듯이 공지된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이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선행기술이 뭐냐면은 이제 그 신규성, 아까 말씀드린 특허 요건, 신규성과 진보성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선행기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출원한 날 이전에 이미 선행기술로서 똑같은 발명이 있다면 당연히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뭐 또 다른 하나의 그 선행기술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데, 이 리스크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시설이나 프로그램, 인력 이런 것들 다 미리 구비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이제 경고를 받는 거죠. 그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똑같은 서비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들였던 시간, 인력, 장비 같은 경우는 그 특허권이 끝나기 전에는 이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선행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방향성 판단이 있는데, 이 방향성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권리범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벤 다이어그램처럼 어떤 범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유사하고 동일한 기술이라도 이 범위에 대면 살짝 둘러서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선행 기술을 찾아보고 상대방의 경쟁사의 기술을 찾아보고 그 권리 범위에 대한 아웃라인을 미리 그려놓은 다음에 그 아웃라인을 비껴갈 수 있는 그런 특허를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하고요. 이제 그 선행기술을 그럼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가 이제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 특허법은 이제 국제주의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다른 나라의 이제 기술들도 다 인용 문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와 국제를 구별해서 다 판단할 그 선행 기술을 검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제 국내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킥브리스라는 특허청 산하의 이제 사이트가 있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턴트 구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보통 이제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제 하지만 이제 실무적으로는 뭐 윕스나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긴 하는데,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사용료를 이제 유상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일이 부일비재하지 않은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제 킥브리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선행기술 조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뭐 킥브리스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뭐 구분되는 이제 일련 번호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번호를 이용한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무슨 발명이 어떤 번호를 가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이제 키워드 검색이 되는데, 키워드라는 것은 이제 그 발명의 핵심이 되는 구성이 이제 뭐 핵심적 구성의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모니터를 만드는데 이거 관련 특허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제 키워드로서 이제 뭐 모니터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아니면 화면 표시 장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나열을 해서 그거를 이제 킥브리스에 의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선행 기술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특히 키워드 검색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제 키워드의 다양성,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단복수, 이제 특히 이거는 이제 국제 특허 이제 영미권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복수가 되는 거 있잖아요. 마이스 이렇게 이제 복수, 이렇게 똑같은 G를 의미하지만 단복수가 달라져서 이제 마이스라는 기재가 선행 기술에 있는데 저희는 마우스만 쳤어요. 그러면 마이스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 칠 때 단복수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또 다른 게 뭐냐면 이제 하이픈 표시인데요. 이제 하이픈이 이제 뭐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칠 때 보면 이제 X 띄우고 레이라고 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제 X 하이픈 레이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
또 이제 일본식 표현으로서 이제 저희 이제 기술 자체가 일본에서 넘어온 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제 인용 문헌으로서 이제 일본의 특허 문헌이 많이 뜨는데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모터를 모터, 롤러를 롤러, 이제 일본식으로 발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동의어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 우리가 모니터를 출시하고자 한다 해서 모니터만 치면 안 되거든요. 뭐라고 쳐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영상 표시 장치, 영상 처리 장치,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되고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핸드폰, 휴대폰, 그리고 모바일 통신 장치, 그리고 이동 통신 장치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모두 조합을 해서 이제 선행 기술을 조사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이제 키워드 조사 팁을 이제 여기 PPT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게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키워드 검색에 있어서 이제 동의어가 가장 중요한데 이 동의어에 대해서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용어를 쓰는지 모르는데 여기 이제 키프리스에 보시면은 이제 키프리스에 들어가시면 이제 특허 실용신안이라는 목록이 있어요. 이 목록에 들어가시고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동의어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동의어 사전을 클릭하셔서 유사 검색식을 이용하시면은 제가 여기 모니터를 쳐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니터, 화면, 표시구, 뭐 LCD, 네트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이런 동의어들이 있구나라는 걸 판단하신 다음에 그것을 다 포함해서 이제 검색식을 완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키프리스에 이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아마 실질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신규한 업무 분야, 이런 새로운 이제 영업 분야를 할 때는 아마 그 키워드 유사한 키워드가 잘 안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뒤에서 말씀드릴 방법에 의해서 뭐 동의어를 최대한 넓은 방향에서 동의를 찾은 다음에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모은 다음에 이게 연산자라는 이제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키워드를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요. 연산자라는 거 보면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or, 뭐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뜻이죠. 이제 and는 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not이라는 거는 이제 뭐 반드시 빼라, 이거는 빼고 말해라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아까 이제 핸드폰, 휴대폰, 모바일폰, 단말기, 영어로 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5할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5할인 것은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단어가 있으면 그 결과를 보여달라 이런 뜻이고요. 이제 and 같은 경우에서는 이 단어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라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무선과 원거리가 5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무선이나 원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나와야 되고 그것과 동시에 충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만을 보고 싶다 할 때 이렇게 and라는 조건을 쓰고 not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거는 반드시 빼고 싶다는 조건인데 뭐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경쟁사 특허를 찾고 싶을 때 만약에 뭐 LG전자와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데 만약에 LG전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특허를 이제 파악하고 싶으면 이제 출원인 항목에다가 이제 not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출원인 항목에 LG전자 그리고 not 붙이게 되면 이제 LG전자가 출원인 항목은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경쟁사들의 이제 결과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말로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냐는 건 이제 막막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동영상보다 키프리스에 보면은 키보드 초보자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는 게 제일 좋고
간이하게 보시면 이제 이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 키프레스에 보면은 이제 전체 검색란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스마트 검색이라는 항목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스마트 검색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이제 검색식을 주입할 수 있는 항목이 뜨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로 쓰게 되는 거는 이제 자유 검색 항목,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발명 명칭, 그리고 세 번째는 청구 범위,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출원인 항목, 이 네 가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거 스마트 검색 옆에 있는 이 표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특허청에 제출하게 되는 명세서의 형식인데요. 이제 특허 명칭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발명의 명칭 부분에 대응돼서 이 내용에 있는 부분만을 검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청구 범위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게 될 건데, 이제 권리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그 청구 범위, 그 내용 안에서 이제 찾게 되는 거고, 이제 자유 검색은 이제 명세서 전체적으로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실무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출원인 검색인데요. 이제 그 보통 출원인 검색을 왜 많이 쓰게 되냐면은, 이제 막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발명자는 다를지도 몰라도 발명자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R&D 분야의 이제 연구원들을 고용하게 되는데, 그 연구원들이 이제 발명은 연구원들이 하지만 결국 출원은 그 회사 이름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명자들은 상관없이 그 출원인은 대부분 이제 회사 이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보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찾고 싶은 기술 분야가 있는데, 그 기술 분야와 관련돼 가지고 흔하게 검색이 되는 회사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회사 이름을 외운 다음에 이 출원인 항목에다가 회사가 넣게 되면은, 보통 이제 대기업이 아닌 이상의 이제 주된 이 사업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된 사업 분야에 대한 특허가 그 회사 이름으로 된 특허가 쭈루룩 나오기 때문에, 그 출원인을 이용을 하면은 그 특정 회사의 특정 사업 분야의 특허 그 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선행 기술에 대한 조사 예시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했던 거는 이제 휴대폰을 이용한 광고 서비스에 관해서 특허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휴대폰 플러스 핸드폰 플러스 모바일 플러스 단말기, 그 다음에 이제 스타 버튼, 그리고 이제 홍보, 광고, 마케팅,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찾았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러스는 5월의 의미고 스타의 의미는 엔드이기 때문에 휴대폰, 핸드폰, 모바일, 단말기 둘 중에 하나의 단어가 대응이 되고, 동시에 홍보, 광고,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대응이 되는, 두 단어가 동시에 대응이 되는 검색에 대해서 이제 키프레스에 대한 옆에 나온 것이 이제 검색 결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총 검색 결과 147개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찾아보기 상당히 많잖아요. 147개를 언제 찾아볼 시간이 있겠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추가적인 한정을 넣는 거죠. 휴대폰을 이용한 마케팅 수단에 있어서 특별히 위치 기반, GPS를 이용한 위치 기반 광고 서비스 관련 특허를 보고 싶다 한다면,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샵 사이에 이제 위치 기반 GPS, 그리고 또 영어로 GPS, 이런 구체적인 더 한정적인 구성을 넣게 된다면 이제 좀 더 이제 이게 좁아지는 깔때기 모양처럼 이제 점점 검색되는 특허 풀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여태까지 선행기술 조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